2000년대 초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계는 블랙록 레리 핑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멈출 줄 모르는 질주, 오늘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지난주 영상 업로드 이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선물을 준비 중이라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다고 커뮤니티 공지는 드렸지만 기다리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으니 빠르게 가보시죠. 빌 게이츠의 비트코인 매수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 대상승장이 오고 있다는 징후 2가지, 부진한 이더리움의 반전 소식,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 4가지를 가지고 오늘 영상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영상 목차만 봐도 벌써 재밌지 않나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애플, 엔비디아에 이어 미국 나스닥 거래소 시가총액 4천조 3위에 빛나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아시나요? 네, 엑셀, 파워포인트, 윈도우를 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들이 회사의 자본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달라는 서한을 SEC에 제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공매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사회 악이고 거품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면서 강력한 비트코인 반대론자의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 노트북, 모니터와 같은 PC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 델, 미국의 SK텔레콤이라 불리는 AT&T 통신사, 하다못해 스타벅스, 코카콜라까지 수많은 인류 기업들은 회사의 자본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어쩌면 블록체인 웹 3.0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닌 소프트웨어 개발로는 지구에서 경쟁자가 없는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 저도 그렇지만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전혀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들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들은 연례 주주총회 투표 안건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자는 목소리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올해 12월 10일에 투표에 붙게 되는데요. 이런 투표안을 SEC에 제출하기 무섭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는 즉각 반박했는데, 반박 내용을 보면 이미 재무부서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검토했고 기업 재무 운영은 안정성이 중요하기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들이 SEC에 보낸 서한의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기 쉽게 한글로 번역 한번 할게요. 자산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보다 주주 가치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본업을 잘하는 기업도 좋지만 자산을 현명하게 투자한 기업이 주주 가치를 더 많이 증가시켜 주었다라는 건데,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5.03%로 놀라울 정도로 높았고 22년 6월에는 9.1%를 찍었다. 2024년 3월 31일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자산은 4,840억 달러, 한화 670조를 대부분 미국 채권, 기업체에 투자하면서 미국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앞지르고 있다. 풀이하면 지난 4년간 물가 상승률이 미친 듯 날뛰는데 니들 재무부가 알아서 잘 한다는 그 투자 방식으로 물가 상승률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게 잘하는 거냐라는 이야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회사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올해 우리보다 313% 높은 성과를 냈고 비트코인의 기간 및 기업 채택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보다 3배나 주주 가치를 더 높여줬고 기간 및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다들 보유하는 추세인데 니들은 뭐하냐 라며 팩트 폭격을 퍼붓고 마지막 이렇게 쐐기를 박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번째로 큰 주주 블랙록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자산의 일부 단 1%라도 보유해야 된다. 라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 목록을 보면 블랙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7.45%, 2,400억 달러, 한화 320조가량 보유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 320조나 투자해주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트코인 한 개도 안 사고 뭐하냐 라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빌 게이츠가 잘못했습니다. 12월 10일에 투표에 붙게 되기에 사실 확정이 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만약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많은 주주들에게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기업으로 낙인 찍히고 주주들이 등을 돌릴지도 모르는 사안이다 보니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깨알 자료 하나 보여드리자면, 최근 뱅가드의 머니마켓 펀드인 VMMFXX에서 제공한 표에 따르면 지난 세월 물가 상승률에서 동일한 자본을 올 현금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 97% 현금 보유, 3% 비트코인에 투자,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통계를 내었을 때 현금 보유 MMF에 투자한 케이스 모두 손실을 봤지만 단 3%만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음에도 물가 상승률을 방어해냈다는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한다는 뱅가드가 본인들의 펀드가 비트코인에 졌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 좀 뜻밖이긴 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 투자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시가총액 4천조의 기업이 조금만 매수에 동참하더라도 그 파장은 엄청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제가 발견한 대상승장이 오고 있다는 징후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시가총액이 164조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들 다루니 지겹도록 들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달러,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리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건 그만큼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뜻인데요. 이런 식상한 얘기하려고 대상승장 징후라고 한 건 아니고요. 서클의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인 EURC가 사상 최고치 시가총액을 달성했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20개국에서 쓰이고 있는 유로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유럽 국가들이 코인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한데요. 유럽 쪽의 움직임이 실제로 심상치 않습니다. 이 표는 유럽 지역 거래소들의 거래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한눈에 보아도 파란색 크라켄 거래소가 유럽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비트스탬프 거래소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데요. 유럽 최대 볼륨의 크라켄 거래소는 오늘 자체 블록체인 잉크 출시를 밝혔고,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로빈후드는 크라켄 거래소의 뒤를 따르는 비트스탬프 거래소를 인수하였는데요. 전통 주식시장에서 개인 고객들의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큰 인기를 끌던 로빈후드의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는 유럽 시장에 대한 수익성을 고려한 베팅이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또한 지난 중국과 한국을 필두로 한 불장과는 다르게 서구권 달러와 유로화 지역에서 유입이 이전과는 다르게 시원시원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볼륨을 비교해보면 지난 불장 사이클 이후 최근 거래량의 추이에서 특이점이 있죠. 중국, 한국, 일본이 속한 아시아권은 거래 볼륨을 아직 되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아메리카는 코인베이스와 크립토닷컴 거래소를 중심으로 지난 불장에 근접한 수준의 거래량을 회복하였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남아메리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아메리카 지역은 지난 대상승장의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으며 폭발적인 거래량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상승장은 아시아가 주도했다고 보아도 무방한 시장이었고, 아시아가 혼자 이끈 시장에서도 10배 이상 상승하는 코인들이 발에 치이도록 나온 걸 감안했을 때 유럽과 북미, 남미의 거래 볼륨까지 치고 나오는 현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 인도를 필두로 한 아시아권 유동성까지 합류한다면 지난 대상승장 이상의 광란의 파티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도 허황된 욕심은 아닐 듯합니다. 제가 영상 초미에 뭐라고 했죠? 대상승장의 징후를 2개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시죠. 다른 거 차치하고 블랙록만 한번 볼게요. 10월 14일을 기점으로 블랙록의 유입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열흘 동안 블랙록의 비트코인 유입량을 계산해보니 약 2조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 장표에서 비트코인 유입량은 블랙록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블랙록이 관리하는 자산의 주인들에게 블랙록이 매수를 권장하여 발생시킨 유입세인데요. 그럼 10월 14일부터 최근 열흘간 블랙록이 자기들에게 자산을 맡긴 고객들에게 적극 매수 추천을 했다는 건데, 열흘 만에 2조 6천억이면 이게 장난 아닌 규모잖아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이는 빨간색 이동평균선의 정체는 18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주로 자산시장에서 세력선이라고도 부르는 선인데요. 최근 180일간의 가격 움직임을 곡선의 형태로 표현한 거죠. 저점 매수를 희망하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보통 기관급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가 아니라 상승 추세에 진입한 자산에 투자하여 길게 수익을 취하는 형태의 투자를 선호하는데요. 캔들이 18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상승 추세, 아래에 있을 때는 비상승 추세로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차트를 왜 꺼내느냐? 가장 최근 18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바로 이 캔들 10월 14일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블랙록은 열흘간 3조에 가까운 금액을 고객들에게 매수 지시를 한 건데요. 상승 추세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게 아닐까요?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죠. 180일 아래에 있을 때 비상승 추세, 180일 위로 올라오니 상승 추세, 180일 아래에 있을 때 비상승 추세, 180일 위로 올라오니 상승 추세, 180일 아래에 있을 때 비상승 추세, 180일 위로 올라왔고 블랙록이 고객들에게 3조가량 매수 시그널을 떨어뜨린 지금 상승 추세의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럼 이렇게 상승 추세가 명확히 보이는 듯한데 도대체 이더리움은 왜 이렇게 지옥 끝까지 꼬라박고 있냐? 비슐랭 텔레그램 방에서도 최근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은 것 같다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 열흘 만에 3조 가까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ETF도 뜨뜨미지근하다 느껴지는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과거 제 영상에서 비트코인 홍콩 ETF와 미국 ETF를 비교 설명드린 적이 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규모 차이가 빠진 도표라는 거죠. 호랑이가 한 끼에 사슴 한 마리를 잡아먹는다고 고양이도 한 끼에 사슴 한 마리를 잡아먹어야 공평한 게 아닌 것처럼요. 오랜만에 온체인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의 거래소 내부 잔고입니다. 장기 투자자들 죽어도 안 파는 홀딩 물량 제외하고 사고 팔 수 있는 돌아다니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몇 개나 남은지를 보여주는 온체인인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약 230조 원 정도가 거래소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거래소 잔고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은 약 40조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규모 차이가 약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쵸? 그럼 돌아와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유입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같은 기간 1,300억 정도의 유입이 있었는데요. 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3조 정도 들어왔으니 6배의 규모 차이를 생각해도 비할 바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괴랄한 블랙록을 제외하고 본다면 비트코인 12억 달러, 이더리움 1억 달러,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2대1 비율로 준수한 수준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80일 세력의 이동평균선, 이더리움은 현재 180일 선에 한참 못 미치는 이 구간에서도 비트코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입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요약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의 투자에 대해 각종 핑계를 들며 거부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이유들은 모조리 비트코인이 데이터로서 증명하며 박살내고 있다. 화난 주주들과 300조에 가까운 지분을 가진 블랙록을 쉽게 외면하지 못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매수는 큰 호재가 아닐까.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유럽과 미국, 브라질을 필두로 한 북미, 남미의 유입세가 강력하다. 아시아의 개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야기니 비트코인의 탄생 이후 가장 뜨거운 상승장이 올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10월 14일부터 블랙록이 미친 척 3조 가까운 금액을 자신들의 관리하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권유하며 유입세를 만들고 있다. 마침 10월 14일은 세력의 이동평균선이라 불리는 180일선을 돌파한 시점. 과거 180일 이동평균선이 보여준 연속성에 따르면 이번에도 기대를 크게 해볼 법하다.
180일 세력 이동평균선을 뚫은 비트코인과 달리 한참 못 미치는 이더리움.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소 잔고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은 매우 높은 수준의 유입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니 걱정 붙들어 매도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기초 개념부터 알트코인 테마별 교육, 알트코인 가치 투자를 위한 분석법, 차트를 볼 줄 몰라도 따라할 수 있는 상승장 특화, 현물 매매법 등 20편 이상의 교육 영상과 텍스트 교육 자료를 제 본 영상 퀄리티 2배 이상의 정성을 들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비슐랭 전용 게시판도 개설 작업 중에 있고요. 비슐랭 세계관 속에서 모든 걸 해결 가능하시도록 비트코인판 스타필드를 만드느라 최근 영상 업로드가 좀 뜸했습니다. 90% 이상 촬영 끝냈고요. 준비되는 대로 오픈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입장하여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료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을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내용 열심히 조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